안녕하세요. 번역회사는 자기 홈페이지나 회사 소개서를 영문으로 바꿀 때 어디 번역을 맡길까요? 바로 저희에게 맡깁니다. 번역회사에 번역가가 깔렸을 텐데 왜 돈을 주고 밖에 맡기지? 이런 생각 드시죠? 물론 대부분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최근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한 꽤 큰 번역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하는 회사 소개서와 공식 홈페이지의 영문화 작업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맡은 거죠. 저희는 보통 프로젝트 시작 전 작업 회의를 할 때 담당자분에게 이번 프로젝트의 진짜 의도와 목적을 아주 꼬치꼬치 캐묻는 편입니다. 왜냐면 의뢰인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텍스트만 보고 작업하다 보면 최종 결과물이 산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솔직하게 여쭤봤습니다. 번역회사인데 왜 외주를 맡기시나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드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부 인력들이 작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매일 쓰던 표현, 늘 하던 방식의 상투적이고 뻔한 표현만 번역에 사용할 것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 보였다. 자기 회사의 일이다 보니 오히려 시야가 좁아드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 내부 핵심 인력들이 다른 대형 프로젝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퀄리티를 100% 신뢰할 수 있는 외부 파트너에게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번역회사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해외 파견을 보낼 내부 인력을 선발할 때 혹은 외국계 기업에서 임원 후보자의 직무 능력을 평가할 때 저에게 많이 맡깁니다. 이 사람의 실제 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의뢰를 간간히 주십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사심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하죠. 사실 이런 언어 능력 검증이 저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왔기 때문에 상대방과 딱 1분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도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의 90% 이상은 본능적으로 판별해내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스킬이나 전문 역량이 있다면 회사 측이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채우면 끝나는 일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1분 만에 꿰뚫어 본다는 그 언어 능력의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시험 점수가 높냐, 낮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번역이나 통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이자 진짜 언어 고수를 찾아내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먼저는 핵심 파악 능력입니다. 장황함 속에서 요지를 간추려내는 힘, 이것이 바로 핵심 파악인데요. 비즈니스 대화나 문장들을 보면 가끔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호흡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미사여구가 잔뜩 붙어있죠. 진짜 실력자는 그 복잡한 말 속에서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요거를 단번에 잡아냅니다. 머릿속에서 요지를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 그걸 상대방에게 얼마나 조리 있게 나열하고 풀어내는가. 저는 이것이 통역과 번역의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태도와 역지사지입니다. 아무리 핵심을 잘 파악했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훌륭한 언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는 능력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사람 중심, 즉 자기만의 입장에서 풀다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하고 딱딱해집니다.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드럽게 전환할 줄 아는 유연함, 이게 바로 고수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문화적 맥락의 이해와 자연스러움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1대1로 매칭하는 작업이 아니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문화, 정서, 그리고 실제 언어 습관까지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문법도 단어도 완벽하게 맞췄는데 막상 원어민이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어색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문화적 맥락과 실제 언어 습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주 실수하는 영어 및 스페인어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 사례인데요. 단어는 맞는데 뉘앙스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Our technology is very high level. 저희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를 보여주려고 사전을 그대로 믿고 직역하는 경우가 많죠. high level이 높은 수준이니까요. 근데 말이죠. 영어권 비즈니스 맥락에서 하이 레벨은 주로 세부 사항을 생략한 대략적인 거시적인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 레벨 서머리라고 하면 개괄적인 요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민이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 기술은 디테일이 없고 수박 겉 핥기식입니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Our technology is cutting edge.
혹은 We are for state of the art technology. 이렇게 쓰면은 첨단 기술이라는 의미의 cutting edge나 최신식 기술, state of the art 이런 비즈니스 표현을 써주면은 원어민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must submit the document by tomorrow. 이렇게 한국어에 해야 합니다만 생각하고 must를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영어권에서 must는 강력한 법적 의무나 강요, 군대식 명령의 뉘앙스를 풍기죠. 이 문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명령조로 느껴져서 약간 불쾌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Please ensure the document is submitted by tomorrow. 이렇게 정중한 표현으로 진행해주면 훨씬 격식 있는 표현이 됩니다. 스페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신의 회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Me gusta mucho su empresa.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아하다는 의미의 gusta를 써가지고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어의 gusta는 비즈니스 맥락에서 회사나 브랜드 상대로 쓰면 다소 사적이고 캐주얼한 느낌을 듭니다. 그러니까 연애 감정이나 개인적 취향으로 들리는 거죠. 기업 간 파트너십을 제안한 홈페이지나 제안서에 쓰기에는 약간 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Tenemos un gran interés en su empresa.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정중하고 비즈니스 매너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요. 당신은 저희를 신뢰하셔도 됩니다. Tú puedes confiar en nosotros. 이렇게 쓰면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어에서는 친근한 사이의 뚜보다는 격식을 차리는 우스테드가 엄격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남미의 비즈니스 환경,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을 극진히 우대하는 우스테드 정서가 기본입니다. 초면에 뚜를 남발하면 반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버릇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번역이 완벽하다는 것은 사전의 의미가 그대로 구현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실제로 쓰는 정서적 주파수가 맞는가? 이것이 관건이죠. 이 주파수에 어긋나면 원어민들은 글을 읽을 때 묘한 이질감이나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식의 유머, 한국식의 비즈니스 뉘앙스를 그대로 직역하면 뻔하고 상투적인 표현이 되거나 오히려 오해를 사기 십상입니다. 글자 너머에 숨겨진 정서와 맥락을 이해하고 현지인들이 실제로 쓰는 살아있는 언어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언어 능력의 활용 점정이자 이번 번역회사가 굳이 비용을 들여 저희에게 외주를 맡긴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언어를 잘한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된 번역과 통역이 이루어진다는 것, 요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장황함 속에서 핵심을 뚫어보는 눈, 상대방을 배려하는 유연한 태도,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녹여내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비즈니스 홈페이지나 여러분의 외국어 능력은 이 세 가지 기준 중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비즈니스 언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